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전번 5월 간목에 이어서 두 번째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월의 간목은 목생화가 일어나는 거죠. 목생화가 일어나는. 그러면 목화상관이 격을 이루는 거죠. 격은 이제 월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상관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목화상관, 금수상관, 토금상관, 화토상관, 수목상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상관 중에서도 특히 목화상관과 금수상관은 총명하고 감각이 특히 뛰어납니다. 물론 다른 상관도 머리가 좋지만 특히 금수상관과 목화상관은 총명하고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목이 이 화라는 계절에 또 왕지 아닙니까? 왕지. 같은 화래도 왕지의 계절에 나아갔고 목생화가 상관을 기준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생화가 화 기준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5월의 화는 이 아주 폭발적 에너지입니다. 화가 덩어리져 갖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목이 목생화 한다는 것은 화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죠. 화의 에너지를 더 폭발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간목이 이 생목이면 간목이 생명이면 이 목생화가 활발하지를 않습니다. 5월의 간목은 분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 계산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분되는 것은 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되는 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와 분이 되면 속도가 빨라져서 분되는 거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목생화가 조절되지 않으면 목생화의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목생화가 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조절되지 않으면 감정 기복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감정 기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 기복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적으로 쓸 때 창작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사회적 조건 때문에 조절해야 하고 참아야 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수월하게 맞춰서 사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본래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목생활을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5월의 간목일주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이 수월치가 않죠. 그럼 감정 조절을 잘해서 사회적 조건을 맞추려면 사회적 조건이 5월인데 5월의 화를 일정 부분 온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목생화에 목의생이 들어오는데 온전히 5화가 폭발적 에너지로 목을 쓴다고 한다면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관계나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명들이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 조건에 맞추려면 속도 조절을 하려면 개수가 필요하죠. 개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개수는 상관을 조절하는 용도 외에 쓰여지면 안 됩니다. 상관을 억압하는 용도로 쓰여져도 안 됩니다. 개수가 왕해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목생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에 속도 조절하는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개수를 써야 한다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5월이니까 저 폭류라는 화를 조절해야 하고 그래야 안정된다 편해진다고 말하는데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 입장입니까? 5월에 간목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개별적인 명이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에는 걸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수국화를 해갖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화하는 과정이 누구나한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수를 쓰면 일반화되는 과정에 맞춰진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공공 규칙에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목생화를 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화 상관이 뭐예요? 폐인한 거죠. 폐인. 상관 폐인한 겁니다. 상관 폐인한 거. 근데 인성이 강해지면 폐인이 아니고 파료상관이 돼요. 이런 것을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찾아야 합니다. 폐인을 하느냐 파료상관이 되냐. 어쨌든 간목은 개수를 만나면은 생목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의 조건이 간목에 연결된 거죠. 오화에 연결된 게 아니고 간목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생목이면 간목이 생목이라는 입장에서 뭐예요? 화를 보려 하죠. 생목이 화를 보면 생목인 목이 주체가 됩니다. 목생화가 그래서 화의 개입은 생목의 생산성에 화의 가치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목이 생산을 잘하면 화의 역할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목생화가 잘 되는 겁니다. 사목일 때는 이게 생목이 아니고 사목일 때는 아까 생목일 때는 목 중심에서 화를 본 건데 사목일 때는 화 중심에서 목을 보는 겁니다. 요 점이 달라요. 사목일 때는 화의 역할이 커지는 거에 맞춰져 있죠. 화의 열이 커진다든지 화의 작용이나 능력이 커지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생목은 뭐가요? 생목은 개수가 중요하죠. 개수가 있으면 조우가 되고 상관 폐인이 되고 간목이 생목화되는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그냥 조우 정도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화 상관을 중심으로 쓰는데 개수라는 사회적 시스템, 도덕적인 거,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목화 상관이라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선을 넘지 않고 상관이 갖는 특별함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관 폐인으로 쓴다는 것은 월의 입장이죠. 월의 입장. 월 상관이 상관 입장에서 폐인한다는 것이 상관이 뭐예요? 상관 입장에서는 개수가 뭐예요? 관이 되죠. 관. 상관이 관성을 본 거죠. 그러면 상관이 하는 것에 상관 입장에서 직을 만든 거죠. 밀간 입장에서는 상관 폐인이지만
상관 폐인한다는 것은 월 상관을 규제, 통제, 압박 이런 것들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수가 왕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가 일정 부분 힘을 가져야 한다. 오화의 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조우일 때는 개수가 그냥 있으면 됩니다. 수가 있을 때는 금생수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수를 생해주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임수가 작용해서 금생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개수일 때는 경금의 생이 필요하죠. 경금의 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관폐인으로서의 역할이 잘 갖춰진 거죠. 간목이 생목화되려면 간목 기준에서 개수가 작용해야 됩니다. 개수에 의해서 간목이 생목화되면 목생화를 간목 기준에서 조절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화가 열성인데 오화가 간목은 생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생화가 달라지죠. 분되는 조건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큰 딜레마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생목과 열화의 갈등이 내재되죠. 그러면 개수의 역할이 일정 부분 힘을 가져서 월의 조건까지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월의 상관을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말했지만 다 서로 간섭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게중심으로 작용하는지죠. 이게 폐인의 용도로 쓰려면 금생수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목생화를 분목으로 쓰고 있다면 이것을 분목, 분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는 목 아니에요. 타는 목. 목생화를 분목으로 쓰고 싶다면 정화와 경금이 필요합니다. 정화와 경금이 필요하죠. 이거는 여기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정화와 경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벽갑 인정의 코드로 연결이 됩니다. 5월의 경금이 3억인데 정화의 경금을 봤다는 것은 3억의 용도에 경금이 개입한 겁니다. 경금은 뭐예요? 귀를 주장하죠. 경금은 살이니까 간목의 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관을 뭐예요? 만들어야 되겠죠. 관을 만들려면 뭐예요? 정화가 개입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고위직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수는 간접적으로 조우적 역할만 하면 됩니다. 개수가 강해진다면 정화를 쓰는 거에 뭐예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오히려 무투라는 것이 있다면 화로 역할을 하죠. 화로라는 것은 뭐예요? 불을 담아놓은 그 그릇 아닙니까? 화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화로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수술 불을 핀 수술 갖다가 담궈 놓은 것을 우리가 담아놓은 것을 화로라고 합니다. 화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벽갑 인정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 부분 딜레마적 요소를 띠게 됩니다. 올해 간목은 관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조심해서 봐야 할 법입니다. 개수를 쓰느냐 정화를 쓰느냐 이 부분은 잘 봐야 됩니다. 개수의 역할이 조우로 되어 있다면 정화의 경금을 쓸 때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정화와 간목의 관계를 건들지 않는
삼옥의 열화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형태이면 개수가 오히려 속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쓰는 게 만만치 않죠. 개수 없이 정화 경금이면 경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지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연성, 조우가 안 돼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 직에 대한 분명함, 자기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이런 형태들은 아주 강하게 작용이 되죠. 타협이든지 외부적 조건을 인식하는 거라든지는 개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주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달이 갑자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오충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오충은 뭐예요? 오양으로는 수국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왕지가 충을 한 거 아닙니까? 왕지가. 자수도 왕지고 오화도 왕지입니다. 왕지라는 것은 프로그램 타임라인이 0에서 10을 잡을 때 보통 3과 7로 나누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지라는 것은 뭐예요? 3과 7에서 7 이후에 작용하는 게 왕지의 충입니다. 이게 왕지의 충. 끝에쯤 가서 마무리쯤 가서 충하는 게 왕지의 충이다 이거죠. 또 얘기하겠지만서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서도 0에서 3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생지의 충이죠. 생지의 충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3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충이 일어나면 다시 한다.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3 안에서 에너지가 부딪히면은 다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간 개념이냐 시간 개념이라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공간 개념이냐 시간 개념을 따져봐야 됩니다. 공간 개념은 화와 수의 관계이고 시간 개념은 금과 목의 관계입니다. 금목은 시간 개념이고 이것은 뭐예요? 업을 만드는 거고 수와 화는 직을 만드는 겁니다. 직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업은 뭐예요? 때를 말하고 직은 뭐예요? 장소를 말하죠. 그러면 금목의 개념이 3 안에서 부딪히면은 다시 한다. 3까지는 뭐예요? 생지이고 7부터는 왕지이고 이 모든 프로그램의 이 기억은 뭐예요? 고지죠. 고지. 이건 고지입니다. 기억이 고지입니다. 이 충은 이 구성만 잘 이해하면 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승충이 일어나면 금목의 충이죠. 금목은 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뭘 배우려 한다. 자격을 만드는 것이 업인데 배우려 하는데 얼마 안 된 것이죠. 생지라 3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배우려고 내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럼 관두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생지충이에요. 자기한테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낯설은 것이 진행되다가 부딪히는 겁니다. 헬스클럽 1년치 끊었는데 한 달쯤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환불하는 겁니다. 3 안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사해충이면 수화의 충이니까 사해충은 수화의 충이죠. 그러면 직이 부딪힌 거고 이거는 뭐예요? 공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다시 이사를 하든지 하는 겁니다. 회사 취직을 해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뭐예요? 한 달 안에 벌어지죠. 적응 못해서 퇴사합니다. 공간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3 안이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을 다시 찾아보든지
다른 장소를 다시 찾아봅니다. 그게 생지의 부분이죠. 금목의 생지충은 출근할 때 버스를 타기 전입니다. 근데 갖고 갈 물건을 놓고 오면 다시 가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7 이후면 그게 안 되죠. 이미 회사에 거의 다 도달했죠. 7 이후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에 맞추어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미 진행돼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묘의의 왕지가 충을하면은 시간이 충을한 거죠. 그러면 업에 대한 부분인데 1년짜리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7개월쯤 다니다가 회원과 싸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 싫으면 안 나가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결과에 맞추는 겁니다. 여기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걸 말합니다. 업이 시간 경과가 일어나면 업이 완성됩니다. 이게 끝까지 가서 완성하지 않아도 7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완성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칠삭동이도 잘 삽니다. 7은 완성의 개념으로 결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충은 공간의 부분이고 완지충, 수화의 충이니까 공간의 에너지가 부딪힌 겁니다. 장소의 개념이죠. 지의 개념이 지색된 겁니다. 그 지직을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럼 그게 부딪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경과되면 업을 형성하죠. 업이 시간이 경과되면 일정 부분 그 업이 직화됩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냥 취미로 내가 뭘 만들었습니다.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취미로 목공을 했다. 소목으로 도마도 만들고 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쁘다 하고 돈 주고 사가고 그럽니다. 오래 해서 이것으로 차라리 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경과되면 그렇게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직도 마찬가지예요. 철학과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빌빌댈 때 친구가 내 회사에 와서 총무일이나 하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회계장부 정리를 합니다. 의외로 일을 잘하죠. 그게 오래되니까 그 회사 자금 담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되면 이 사람은 그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회계 업무 하는 데로 간다 이거죠. 그 직이 그 사람의 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충을 바라볼 때 그게 어떤 충인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월과 일이 충을 하면 이렇게 이거는 월이고 이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월과 일이 충을 하면은 이건 충의 궁을 봐야 됩니다. 이걸 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월지, 요거는 일지, 요걸 궁이라고 합니다. 부모궁, 자기궁, 혹은 배우자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좌우충이죠. 수국화죠. 수가 화를 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라는 개인성이 월의 사회성에 개입한다는 뜻이죠. 월이라는 상관을 일이라는 인성으로 조절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의 인성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월 상관의 쓰임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수와의 갈등은 뭐예요? 간목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의 역할이 얼마만큼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일지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개인성이 중심에 있습니다. 월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형태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인성이니까 자격이죠. 자격이 개인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자격을 따도 독자성이나 개인성이 강한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일은 오하로 사회적 조건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관에서 보면은 상관폐인한 거죠. 그러면 월이라는 상관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인성수가 개입한 거죠. 좌우충으로. 상관폐인이 됐다면 뭐예요? 사자가 붙죠. 대개 건축사, 변호사 이런 사자가 붙습니다. 월의 상관은 사회적 상관이니까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리는 것, 만드는 것, 뭘로든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일주의 자수라는 인성이 월의 상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쓰여집니다. 개인성이 개입했다는 뜻이죠. 그게 일지가 월지를 충한다는 조건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건축 설계사를 따서 건축 설계사의 자격으로 월의 상관을 조절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 감리하는 것에 더 코드가 발달하죠. 상관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월이 자고 일이 오다 이겁니다. 이렇게 좌우가 바뀌면 월이라는 것으로 공부한 것을 상관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설계사의 자격을 따서 자기 사무실을 개업해서 씁니다. 그래서 일에서 월로충이 일어날 때 월의 상관이라는 개념, 역할들을 본인의 자격으로 감독, 통제, 조절하는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아주 깔끔한 구성이 되죠. 상관폐인으로 이런 명은 딱 내가 닥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로 가느냐 금으로 가느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토로 가면은 뭐예요? 토는 재죠. 생재를 하느냐. 금으로 가면 직이죠. 관이니까. 그런 걸 보면 됩니다. 토로 가면 생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일지자수가 생재하는 자격이 되죠. 약사라면 약국을 열어서 약국 운영을 잘한다. 일지자수는 정인인데 월의 상관을 쓰기 위해서 공인된 자격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근데 운영 방법은 독자성이 강하죠. 금을 쓰게 되면 직중심으로 갑니다. 금을 쓰게 되면 상관에 의해서 금을 극하는 것보다는 일지에 있는 인성이 상관에 의해서 극받은 관을 보호해서 일지 인성으로 폐인하는 조건에서 관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간에서 연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지간에서 감독, 감리 이런 형태. 그래서 똑같은 직업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든가 손해사정사 이런 것들은 감독하고 조사해서 분별하는 역할들을 갖습니다. 그런 쪽의 역할들이 더 커지죠. 당연히 직 안에서 상관을 운영하는 역할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